네,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파이썬을 쓰는지 문법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파이썬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패키지를 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어제 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LS를 치면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LS라는 건 리눅스에서 파일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윈도우 환경이시라면은 뭐 dir로 해서 디렉토리를 확인하는 명령어를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vi라는 거를 확인을 안 했는데요. vi는 편집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리눅스에서 이제 메모장 같이 텍스트 파일을 만들려면은 vi를 쓰던지 뭐 emacs라는 편집기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만약에 vi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vi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vi.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도 파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기 텍스트 파일. 그래서 기존과 같이 뭐 프린트 안녕하세요 를 만들고 여기서 파일명을 파이썬으로 바꿔주면은 파이썬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제 쳤던 윈도우의 프롬프트, 뭐 맥과 리눅스의 터미널처럼 여기 터미널을 누르면은 터미널이 실행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름이 없는 파이썬 파일이 동일하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실행하면은 똑같이 돼요. 그래서 사실 vi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주피터 노트북에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다 지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피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게 하나의 셀이라고 했죠. 그래서 셀이 보통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만 쓰면 됩니다. 마크다운과 코드가 있는데요. 마크다운은 그냥 프로그래밍을 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입력을 했고 이 문법은 어떤 문법이다 라는 설명을 할 때 약간 메모식으로 쓸 때 참 좋아요. 그래서 마크다운이라는 것도 문법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쓰는 것을 일단 보고 나중에 아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한번 찾아서 쓰면은 나중에 볼 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오늘은 파이썬 문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파이썬 문법이고요. 이거는 지금 마크다운이라서 파이썬을 실행하는 셀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다시 코드로 바뀌었죠. 코드는 만약에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이 셀은 파이썬을 실행하는 셀이고 여기 이 셀은 마크다운이라는 문법을 써서 메모를 할 수 있는 셀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을 쓸 건지 메모를 할 건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문법을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크게는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 제어 구조라고 하죠. 제어 구조에서 반복문, 뭐 while이나 for, 그리고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해요. 그리고 함수, 그래서 여기서는 함수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서 뭐 반환문,
주문이나 이제 설명할 거고, 또 람다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자료 구조라는 건데요. 자료 구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모듈, 패키지, 판다스나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 모듈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이후에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보기 편하죠. 이게 마크다운 문법인데, 이것은 제가 아래 설명에 걸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문법. 문법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아, 문법이 아니죠. 변수. 파이썬의 장점은 그냥 값을 넣으면 돼요. 내가 어떤 값을 넣겠다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에서는 int a에다가 3, 이 int라는 거는 숫자를 넣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넣는 int의 변수를 갖고 있는 a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3을 넣은 거예요. 안 되겠죠?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int, string, 이렇게 변수의 타입을 미리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가 전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a에다가 그냥 3을 넣으면은 숫자 3을 넣은 거고, a에다가 3을 넣으면은 스트링 3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a에다가 3.3이라는 소수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그러면은 찍으면은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일단 어떠한 변수에도 어떠한 값을 무조건 넣을 수 있다. 내가 명시적으로 어떤 값을 넣겠다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에는 int가 있고 플로트가 있고 스트링이 있어요.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 간에도 어떤 연산을 하겠죠. 이게 사실 파이썬에서 약간 헷갈리는 게 이게 될 수가 있어요. a에다 3을 넣고 b에다 3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를 하는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a 플러스 b를 하면은 6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a에다가 3을 넣고 b에다 3을 넣었어요. a 플러스 b를 하면은 6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a와 b에 어떤 변수가 들어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알고 있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을 예를 들어서 a에 스트링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값을 변수에 넣었는지를 알고 연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진짜 많이 쓰죠,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리스트는 여러 가지 이제 나열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과일에 어떤 게 있냐 라고 했을 때 과일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과일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 건데, 과일이 이제 바나나가 있을 수가 있고 사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나나를 이제 나열을 하고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이 가능해. 그리고 내가 지금 과일이 몇 개가 안에 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과일도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리스트를 쓰는 이유는 이 한 가지 변수에 여러 개를 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 a에다가는 3이라는 값을 하나만 담을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리스트를 쓸 때는 이 대괄호를 써서 여러 개의 값을 나열하고 그 값을 이 숫자, 인덱스라고 하죠. 이거를 인덱스를 통해서 값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어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할까 하는데요. 제어 구조. 지금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사실 사용할 때는 다 찾아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하는데 첫 번째는 while, 그 다음 두 번째 for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아까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복을 해서 값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씩 증가를 시키고 싶다. 이처럼 제어 구조를 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while. 사실 while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거의 포문을 많이 쓸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넘버에다가 1을 넣고 이 숫자가 100이 100보다 아래라면은 안녕을 찍어. 이렇게 제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로. 그러면은 처음에 숫자가 한 개 1이었잖아요. 근데 1이 10보다 작아.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조건인데 이 조건에 맞으면은 이 아래에 있는 프린트문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while 할 때 자바에서는 보통 이렇게 쓰죠. while에서 뭐 num이 10보다 작으면 이런 중괄호를 써주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죠? 세미콜론이라고 하나요? 콜론. 콜론을 써서 이 while문이 실행되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들여쓰기를 굉장히 잘해줘야 돼요. 파이썬은 여기 들여쓰기가 보이시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이 while문에 걸려 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while문에 걸어서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들여쓰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안녕이라는 게 10번 찍힐 거예요. 그쵸? num이 계속 1이네요. num이 플러스 1로 해서 증가를 계속 시켜줘야겠죠? 그러면은 안녕이라는 게 10개가 찍혀요. 그래서 내가 반복하고자 하는 이 구문을 while을 이용해서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건을 써주고요. 이 조건이 참이면 이 while의 안에 들어있는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다음은 포문인데 포문도 동일하게 해볼게요. 위랑 for I in 10 이걸 num으로 하는 게 괜찮겠네요. num으로 하고 프린트 안녕 이라고 치면은 이게 동일하게 찍힙니다.
while과 포문의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어떤 조건의 변수가 따로 필요해요. 근데 이제 포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의 변수가 필요 없이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만들어 본 바나나를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그 프루트. 그러면은 뭐 name in을 찍고 이해 가능합니다. 아까는 이제 바나나를 지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과일이 있고 과일의 이름들을 모두 가져와서 찍어라. 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뒤에는 리스트를 넘겨줘요. 그래서 아마 이후에도 뭐 레인지를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리스트를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변형도 되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변형하는 거는 일단 사용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다 알면은 머리 아파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이 바나나를 찍고 싶은데 바나나가 몇 번째 바나나인지 찍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너머레이트라는 걸 함께 해서 여기 뭐 인덱스를 함께 넘길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인덱스가 또 나왔죠. 인덱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자를 의미해요. 요 인덱스. 그래서 이 숫자도 함께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가 언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도 찍어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제어 구조에서는 while과 포문을 이용해서 뭔가 반복적인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지나가면 됩니다. 다음은 if예요. 사실 if를 먼저 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 이제 while문에서 이 조건이라는 걸 썼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맞는지 틀린지를 if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f를 쓰고 어떤 조건을 쓰고 그게 맞으면 딩동댕 그리고 else 틀리면 땡 이라고 하는 조건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조건은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데이터를 볼 때 이 아파트가 지어진 연도가 90년대 아파트를 주세요 라고 할 때 이 조건에다가 90년대라는 조건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조건에는 뭐를 해볼까요? 일단 조건에는 true, false를 써요. true or false를 쓰는데 이 if가 맞으면 딩동댕을 찍고 틀리면 땡을 치면 됩니다. 그러면 딩동이라는 게 나오겠죠? 여기가 true니까. 그러면 true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A에다가 3을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은 A가 3과 동일한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동일하겠죠? 그러면 이 true 대신에 A가 3과 동일한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결과는 딩동이 나옵니다. 이거를 97년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가 지어진 연도가 1998년도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주고 데이터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나중에 찾아 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if문, for문, while문 얘네 세 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함수는 이렇게 정의해요.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더하기를 할 거야. 내가 받아들이는 값은 a와 b고 내가 반환하는 값은 a와 b를 더한 값이야 가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C는 A는 뭐 1, B는 3이라고 뒀을 때 아까 위에서 이 숫자는 덧셈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A 플러스 B를 해서 4를 찍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동일한 기능을 함수의 형태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이처럼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함수에 A와 B를 함께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은 4가 찍혀요. 지금은 이 함수 안에서 실행하는 문이 짧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보일 수가 있지만 이 함수 안에 내용이 길어지고 동일화된 수행문을 함께 넣어 놓으면은 함수가 참 편해요. 함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후에 실습을 하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람다를 설명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파이썬을 보면은 람다라는 코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람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보는 순간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일단 이제 익숙하죠? 이 A라는 변수에 1, 2, 3, 4를 넣은 리스트를 넣었어요. 그럼 리스트가 찍힐 테고 그런데 이 리스트에 일식을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위에서 제어 구조에서 반복문을 사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B를 하고 A 했을 때 B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은 이 값에 다 플러스 1이 되겠죠. 그것을 다시 A에다 넣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이 A에 이 1이 있는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또 이런 걸 쓰면 되는 거죠. 인덱스를. 저희가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값들을 인덱스라는 숫자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A라는 곳에 이렇게 넣으면은 A에 1씩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너머레이트는 여기 안에 리스트를 값을 찍을 때 이 인덱스도 같이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덱스 보이시죠? 그래서 A라는 곳에 인덱스 이게 값이 찍힐 때 0, 1, 2, 3으로 찍혀요. 그래서 0번째 있는 값,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값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B니까 A의 0에 지금 이게 다 이 포룹을 돌리면은 이거랑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근데 람다를 쓰면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일단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리스트. 그러면 1씩 더해주는 겁니다. 이런 문법이 많이 나와요. 이 람다라는 함수를 만드는 게. 이 말은 A라는 리스트를 각각 X에 하나씩 넣어주고 그 X에다가 1을 넣은 값을 그대로 넣어줘라 라는 의미예요. 이 문법은 많이 쓸수록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파이썬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포룹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람다라는 함수를 써서
한 줄로 간결하게 코드를 구현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람다는 처음에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포룹을 쓰고 있다가 람다를 써도 되고, 람다 써보니까 아 여기에는 이걸 넣고 내가 실행할 실행문 같은 걸 쓰고 그냥 람다 X를 쓰면 되는구나. 이 문법이 익숙하시면 이 문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해서 말할 건데 진짜 다 왔습니다. 자료 구조. 아까 전에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리스트. 리스트도 이제 자료 구조의 하나예요. 자료 구조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담을 건데 어떤 구조로 담느냐를 말하는 게 이제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뭐 찾을 때나 넣을 때나 이럴 때마다 이제 성능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성능 때문에 자료 구조가 여러 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쓸 자료 구조는 딱 두 개만 아시면 돼요. 리스트와 사전입니다. 리스트는 아까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냥 값에 넣는 게 리스트예요. 그래서 리스트에서는 값을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값을 추가, 값을 제거가 가능해요. 그 리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가능하고 좀 더 심하게 쓴다면은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요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A의 상태는 이래요. 2, 3, 4, 5, 6 이제 3을 슬라이싱 해라. 3까지. 그러면은 1, 2, 3까지 해서 요 앞에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1로 해라 라고 하면은 첫 번째 거를 제외한 그 이후부터 찍어줘요. 이런 게 왜 또 좋으냐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읽으면은 뭐 마지막 번째 줄이나 뭐 첫 번째 줄에 쓸모없는 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쓰면 끝이에요. 이렇게 쓰면은 첫 번째를 제외하고 넘겨주니까 이렇게 쓰면 끝입니다. 마지막 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써야 되는군요. 이거네요. 이거. 마지막 줄을 제거하고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어요. 짱 간편하죠? 그래서 리스트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딕셔너리 정말 많이 씁니다. 딕셔너리는 이게 딕이라는 값이고요. 키와 밸류로 저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덱스로 접근을 한다고 했는데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요 키로 밸류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리스트에 아까 전에 이제 바나나랑 과일을 했었잖아요. 이것도 사실 0번을 가지고 바나나를 뺄 수 있잖아요. 키로. 그러니까 이 0번을 가지고 뺄 수 있는 거는 바나나밖에 없는 거죠. 약간 이 형태가 딕셔너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보자면은
이제 제가 3번에다가 바나나를 넣고, 뭐 5번에다가는 사과를 넣고, 이것보다는 부동산을 예를 들어볼게요. 부동산에서 아파트 코드가 있고 아파트 명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신화 아파트. 뭐 더샵 아파트. 이렇게 있어요. 근데 데이터에는 123, 123에서 이게 지어진 연도, 뭐 층수,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가. 그러면은 우리는 이 숫자를 가지고 이 숫자가 어떤 아파트명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아파트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딕셔너리가 이때 필요한 겁니다. 자, 리스트에 만약에 제가 이 값을 저장을 할 때 어떻게 저장을 할 수가 있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딕셔너리를 쓰는데, 그러면 이제 apt 코드라는 딕셔너리를 만들고, 딕셔너리를 만들 때는 이 브레이스를 써요. 요. 그래서 apt 코드에 리스트는 이렇게 넣었죠. 근데 딕셔너리는 이렇게 넣어줘. 123, 123 다가 신화 아파트 라는 값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124, 124에는 더샵 아파트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찍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키고 이게 밸류입니다. 키고 밸류. 키는 값을 가져올 때 쓰는 열쇠. 그 열쇠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신화 아파트, 더샵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는 여기다 0번을 넣거나 1번을 넣거나 2번을 넣었죠. 근데 딕셔너리에는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키를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아파트 코드가 저희한테 있으니까 이 아파트 코드를 넘겨줘서 신화 아파트라는 값을 가져오면은 이렇게 추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는 이럴 때 사용한다. 자, 그럼 만약에 이 값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은 이때는 어떤 자료 구조를 써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때는 리스트를 써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에는 분명 이렇게 값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 더의 리스트. 8. 네, 이렇게. 가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찍어보면 이런 형태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자료 구조에 넣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나는 리스트에 리스트로 넣을 거야 라는 걸 알아야 리스트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리스트에서 추가하고 제거하는 거는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딜리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봤어요. 근데 안 지워져. 그때는 이제 API 문서를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리스트가 있고 이 자료 구조에, 이 데이터에는 이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써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아파트 코드명과 아파트 명이 주어졌을 때는 리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딕셔너리를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추가를 한다, 삭제를 한다는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게 맞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고요. 이후에 제가 이제 여기서 패키지를 추가하는 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이 판다스나 다른 패키지를 쓰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파이썬 문법은 여기까지고요. 파이썬 문법은 전체를 훑어보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이 주어진 거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검색을 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세요. 그리고 이후에 어차피 다른 패키지를 쓰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 영상이 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그리고 완료했으면 완료했다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